몇백만 원 받는 데가 무슨 100억이야. 근데 이걸로 14억 남겼거든요. 손에 잡힌 게 14억이야. 올해 목표가 30억이에요. 얘 목표가 수익이. 꾸준히 실천하면 그건 옵니다. 경매는 목수를 왕창 해줘. 도로가 없는 부분들도 자기들은 충분히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다. 비싸게 팔 수 있다. 그게 자기만의 노하우다. 이걸 하나 사면은 한 10배 정도 남는 거다. 이건 로또다. 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노후에 좀 안정된 생활 해볼까 하고 있는데 평생 벌 돈 다 갖다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피눈물이 납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다 전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노후 자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돈을 일종의 횡령을 하는 거잖아요. 사기를 치는 거죠. 인천 영종도 앞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선착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섬은 한때 작약도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던 물치도입니다. 2020년 두 사람은 경매를 통해 물치도의 주인이 됐습니다. 저게 제육도입니다. 300m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회 먹었어요. 저 바라보면서 지인들한테 우리 100명이서 산 거야. 부럽다고 막 난리. 낙찰가 94억 원인 물치도를 사게 된 건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하게 됐죠. 유튜브에서 뭐 218%, 300%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길래 그거를 이제 꾸준히 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그러면 공투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볼까 해서 2020년도에 그 학원에 등록을 한 거죠.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던 최 씨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김 원장의 강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한눈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신도시 530만 평 신도시와 자연사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9길이죠. 이것부터 이렇게 한 1.5km에서 2km 돼요. 김 원장은 아들과 함께 경매 학원을 운영하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부자입니다. 전국 팔도 아니면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제 강의를 들으려고 오세요. 아들이 권리 분석하고 실전 연구를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실전 연구만 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팔고 사는 것이다. 최 씨는 경매 학원을 다니며 공동 투자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경매의 어떤 공법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그 물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투에 대해서, 공투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물건으로 올라오니까 그 공투에 참여하게 된 거죠. 공동 투자란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투자 소유하는 것으로 김 원장 부자는 수강생들에게 이 공동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공투 시스템을 굳이 얘기하자면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신 회원님들에 한해서 우리가 초 A급 물건을 뽑아서 그 물건을 이제 카페 공지를 딱 하지. 그러면 현재까지는 선착순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에 뭐가 있는데 한 구자에 1,000만 원입니다. 또는 좀 큰 거면 5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물건을 투자해서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수익금을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김 원장은 경매 학원의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수강생 104명의 투자를 받아 회사 명의로 섬을 낙찰받았습니다. 물치도의 낙찰가는 94억 원. 이 중 60억 원이 수강생들의 투자금이고 유보금을 포함한 은행 대출은 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총 비용은 한 2,000원 정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부 돈을 대고 시가 되고 뭐 국토부가 되고 에너지 재생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개발해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 얘기가 정말 쇼킹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마침 그 서울의 쓰레기 처리 계약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그 2만 평인데 5만 평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다 쓰레기 발전소를 만들고 그 연례에너지가 연간 1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폐열로 보내겠다는 데가 저쪽 동구 산업단지 저쪽에 하는 거였어요. 공장단지? 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온 에너지를 인근 공장에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투자 계획도 있었습니다. 대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도면은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아요. 하루에 1,000톤 가까이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향후 추진 계획은 20년 5월달에 사업 예언서를 제출하고 8월달에 중무관청 사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금융약정하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지만 사업 협약이 되면 우리는 이걸 운영할 회사들한테 팔면 된다. 어려운 건 다 끝내놨어요. 수익률이 너무 좋은 사업이야. 이건 뭐 봉이 김선달이야. 물 떠가지고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섬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5년. 물치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아, 이 선착장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될 것 같은데요? 다 무너졌네. 네. 포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린 선착장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의 건물들은 부서지고 깨져 폐허만 남았습니다. 어딘가 있는 한가지. 여기 두 분 다 처음 오신 거죠? 여긴 처음 왔어요. 그럼 피디님 덕분에 지금 여기 온 거죠. 실제 오니까 어떤가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뭐랄까 많이 전쟁터 같은 느낌? 네. 이 정도로 엉망일 줄 몰랐어요. 황망합니다. 그냥. 쓰레기 소각장은 보이지 않고 사업을 주도한 주식회사가 섬을 관리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해안길이 다 무너졌는데? 네, 안 몰랐어요. 연간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던 쓰레기 처리장 개발 사업은 왜 진행되지 않은 걸까? 과거 시 차원에서 물치도 개발을 고려했다는 인천시에 찾아가 물치도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2월 17일 날 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이제 동의가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동의를 해달라고 경매로 이제 받으신 낙찰 받으신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부동의했어요. 안 하겠다고. 네, 동의를 안 해줬죠. 그래서 이제 실효된 거예요. 이게. 지난 2019년 인천시는 물치도 개발 사업을 계획했지만 섬 소유주인 김 원장 측의 반대로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서에도 쓰레기 처리장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 기간이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예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거기 17조에 개발 사업 계획의 취소 조항이 있어요. 기간이 12월이다 보니 저희도 사업자 측에다가 진행이 안 됐으면 그 사유라든가 그거를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승인된 개발 사업 계획도 올 12월이면 만료되는 상황. 5년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투자자들은 매달 2,500만 원의 이자를 내며 버티는 중입니다. 아직도 학원 사람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팔아줄 거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캠핑장을 짓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저 선착장을 만들자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한다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본다면 아마 눈물이 날 겁니다, 진짜.
김 원장의 경매 학원을 통해 공동 투자를 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씨가 김 원장을 알게 된 건 4년 전 유튜브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네,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남양주에는 단타 따블라고 했잖아. 50억 남는 거 아니야? 50억. 따블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2배 벌었다는 거죠? 거기서 불장시 계약.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던 이 씨에게 김 원장과 김 원장 아들의 부동산 투자 강의는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강의 들었었던 거 노트 기록하신 거예요? 네. 싹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죠. 친구나 가족에게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네. 그런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이죠. 현장에 가라. 뭐 그런 내용은 다 좋은 거죠.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지금 보면 수업은 곧 공동 투자 권유로 이어졌고 학원 측은 높은 수익이 날 거라 말했다고 합니다. 일 다니고 있습니다. 공투 처음에 할 때 이제 담당했던 직원들이 있어요. 컨설팅 및 용역 계약서 분들한테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느냐. 한 2, 3년 투자하면 20, 30% 정도 납니다. 그 이상도 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학원 게시판에 투자 물건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올라오면 수강생들의 투자 신청이 이어졌고 땅을 제대로 알아볼 새도 없이 투자 신청은 마감됐다고 합니다. 공투 올리기 전에 며칠 전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뭐 토지대장을 보거나 뭐 지도를 보거나 그래서 아는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을 믿고 보지 않고 제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제 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 댓글을 달면 선착순이잖아요. 네, 6월 17일 날 10시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 2, 3분 만에 끝납니다. 신청 후 입금 요청 문자를 받으면 계약서도 쓰기 전에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해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땅인데 왜 주주 참여, 주주 협약서죠? 땅을 살 때 예. 이런 주식회사로 삽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주주라는 게 땅을 샀는데. 아,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죠. 계약서 대신 받은 것은 주주협약서. 거래 수수료와 투자 수익의 30%는 경매학원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감정가의 1.2%를 처음에 띄고 매도를 했을 때 30% 수익의 30%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주식회사를 통한 부동산 공동투자 계약서. 관련 전문가를 만나 이런 공동투자의 문제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부동산 하나를 낙찰을 받을 때 예컨대 10억짜리다. 그러면 10명이 1억씩 투자했을 때 낙찰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권 등기를 할 때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공유지분이 돼버리면 만장일치로 팔면서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만장일치를 얻는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에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낙찰받자는 거죠. 경매로 낙찰받은 땅을 여러 명이 공유 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매매나 개발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만큼 소유권을 인정하고 회사 대표자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매매나 개발이 쉬운 겁니다. 경매학원의 말을 믿은 이 씨는 1,000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19곳의 부동산에 총 4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법인이 엄청 많네, 이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엄청 돼 있네요. 그렇죠. 이제 농지는 농업법인이라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법인을 만들었는데 매물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았던 경매학원. 경매학원이 설립한 주식회사들의 대표는 모두 김 원장 혹은 김 원장의 아들 그리고 학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것도 이 물건은 900만 원 받았다고 써 있는 거고 이 차 전환 130만 원은 중간에 받았어요. 4년 동안 투자한 금액 4억 7천만 원 중 1,000여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4년 동안의 수익은 없습니다. 원금을 찾으면 좋은데 못 찾을 걸 대비해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 일용직. 그 체력 기사의 건강은 어떠세요? 힘들죠. 힘든데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도 막막한 지금 과거의 선택이 후회될 뿐입니다. 김 원장의 경매학원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는 7천여 명, 투자금은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사기죄의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제 금액이 5억 이상이면 이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 차이지 사기죄는 뭐 같은 구조입니다. 투자자 명의로 개별 지분 등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주주로 등재한 법인을 설립한 후에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점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동투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업약정서라는 서류를 일방적으로 발송을 해서 동업의 형태를 취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수익을 나눈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껴지지만 그만큼 함정도 많습니다. 공동투자의 경우 보통은 등기부 등본상에 투자자 개개인의 이름을 올리는 공동등기로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 형태로 투자한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경매학원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약 7천 명.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피해액만 3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공동투자라는 덫에 빠지게 한 걸까요? 경기도 양주의 군부대 앞. 군인들이 자주 찾는 이발소를 3년째 운영 중인 김용섭 씨는 한때 잘 나가던 이발사였습니다. 그건 이거 남아 있더라고 이거는. 뭐예요? 전국 한마디로 기능경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랑풀이라고. 여기서 뭐 입상하셨어요? 뭐 대상. 바로 이게 그냥 대상짜리거든 이게. 19살에 이발 기술을 배워 국내 대회를 휩쓸 만큼 실력이 좋았지만 IMF 때 이발소가 망해 일본으로 이민을 갔던 김 씨는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새 이발소를 열었습니다.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예. 여기가 생활 공간입니다. 이제 한 달에 38만 원짜리 원룸을 좀 얻고 있거든요. 그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두 부부가 지금 한만 쉬고 내가 둘이서 지금 먹고 자고 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번 돈 1억 원으로 이발소를 열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없나 고민하던 차에 유튜브에서 김 원장의 영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경매 학원을 찾아가 수업을 듣게 된 김 씨는 투자를 결심하게 됩니다. 조금 배우면 괜찮겠다. 내가 앞으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뭐 집이라도 장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가게라도 갖고 있으면은 세를 안 주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2달이 조금 넘어가니까는 이제 조금씩 기회가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도 그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다 저거. 그 찰나에 학원에서 공동 투자를 하면은 10배를 벌어주겠다. 2020년 경매 학원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인천 영종도의 땅을 게시판에 올렸고 김 씨는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 원장 부자는 당시 수강생들을 영종도에 초대해 설명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진짜 A 특급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름 미팅도 온다 그래가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막 와갖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최고의 그냥 그때는 뭐 완전히 그냥 그 양반이 신이었죠. 자기 말대로. 인천 영종도로 가는 길. 문제의 부동산은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선녀바위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딘가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졸업하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된대요. 아, 여기 펜스 있는데요? 네. 선녀바위 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한 32,000제곱미터의 땅에 상가를 개발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차와 2차에 나눠 투자자를 모집한 겁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반접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저기 보이는 펜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김 원장은 두 개의 회사 명의로 2020년 4월과 9월 각각 120억 원을 주고 두 땅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등기부상에는 소유가 누구로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가 지금 법인 대표로 돼 있어요. 해당 부동산은 농지로 농지의 소유는 농업 종사자만 가능합니다. 김 원장은 농업 법인 회사를 따로 세워 토지를 거래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선녀바위 2차 토지의 투자자는 637명, 이성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뒷땅에 대한 주인이 이제 정보가 좀 있고 그분들이 이제 땅을 팔려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상으로 살 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에 든다. 이렇게 바닷가 앞에 카페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땅값이 앞땅은 1,500만 원, 뒷땅은 1,7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다. 저기 하얀 건 건물 짓는 거 있어, 저기. 거기까지가 우리 땅 짓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차 있는 데서부터. 이 땅은 이제 개발하면 이제 1,000억 되면은 우리 회원들이 살기를 한 200 몇십만 평당 주고 산 거거든. 그러니까 만 평이니까 250억 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카페와 상가를 지어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투자한 지 4년. 32,000제곱미터의 땅은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당 200만 원을 넘게 주고 구입한 땅은 왜 개발되지 못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건 300인가 350, 300이었나? 그렇게 돌아다녔어 물건이. 예. 근데 왜 이게 자꾸 안 팔리고 그랬냐면 내가 나중에 원인을 알았는데 허가가 안 나와. 맹지는 똑같아요. 예. 누가 이렇게 비싸게 사요 맹지를. 그래서 내가 손을 떼고 맹지 푸는 방법도 다 찾아봤어요. 내가 이쪽으로 풀어보려고. 안 통해. 뚫을 데가 없어요. 어느 부동산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거를 허가 내준다고 건축사들이 돼가지고 허가 다 나온다고 10만 원, 700만, 500만 원 이렇게 판다고 이제 허풍을 떨어는 것 같다.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 나한테. 야, 얘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사기인데. 주위에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다 인접해 있는 도로 역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개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적으로 작년 2월 23일부터 벼락 공시를 해버렸어. 나도 여기도 다 들어가. 나도 몰랐어. 난 빠질 줄 알아서. 그 들어가면서 다 막힌 거예요. 지난 7월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개발계획대로라면 자체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아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 힘든 땅이란 걸 뒤늦게 알게 된 투자자들은 김 원장 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우스운 거는 120억짜리가 여기 보시면은 매매 대금이 1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달라 그랬을 때 급하게 또 만들어서 보낸 계약서인지 학원 측에서 120만 원 적힌 계약서를 우리한테 덜렁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투자자들은 알지 못했던 돈이 회사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녀 1차에 대여를 해줬는데 5억, 3억 해서 총 3번의 돈을 빼갔어요.
쪽에서 11억을 가져갔으면 선녀 1차에 대해서 선녀 2차가 건재당을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11억에다가. 그게 안 잡혀 있는 거고. 선녀바위 1차 법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선녀바위 2차의 보유금 중 총 11억 원을 빼내 선녀바위 1차 법인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은 본인의 토지에 가압류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2배, 3배, 뭐 5배 꿈을 꾸던 시절은 지났고요. 현재 가서 원금이라도 제대로 보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2017년 김 원장에게 수업을 들은 김상열 씨는 김포의 한 임야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부지 이름이 잉글랜드 타운이에요. 이 땅이? 네, 여기 많아요. 집이 있는 이 땅이? 네, 이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저는 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끼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개발이 됩니다 하니까 누구도 개발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전원주택 옆의 임야를 주택용 필지로 개발해 수익을 올린다는 말을 믿고 23명의 수강생들은 대출을 받아 31억 8천만 원의 땅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학원에서 말했듯이 수익권 이전하면 바로 매매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수익권 이전하는 그 첫 해부터 수익을 낼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낙찰되고 수익권 이전하자마자 말이 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했던 필지 분할 공사는 지지부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와중에 김상열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실금액은 틀려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이제 김포시청 들어갔더니 시청에서도 뭐 산림과 가봐라, 뭐 도로과 가봐라, 건축과 가봐라 막 부서별로 막 그 정확한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전원주택 하려면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뭐 200평, 150평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어쨌든 산지니까 임야니까 산지법을 또 적용받으면 그게 또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임야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필지를 나눠야 하는데 도로를 내고 필지를 나누는 허가 자체가 나오기 힘든 땅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매학원은 31억 원에 낙찰받은 땅을 43억 원에 매각합니다. 30억에 낙찰받아서 4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이니까. 그리고 원금은 또 10억밖에 투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수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취득록세 5% 들어가고 학원 뭐 낙찰 수수료 2% 3% 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대 비용들 좀 내고 그러면 거기에다 또 1년간 2년간 이거는 또 대출 이율이 지방 농협에서 받은 거라서 좀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거의 안 났단 말이에요. 각종 수수료와 이자를 빼고 나면 투자자들이 가져간 수익은 제로. 애초 31억 원에 낙찰받아 수익도 얻지 못하고 43억 원에 매각된 땅은 1년 뒤 다시 47억 5천만 원에 김 원장과 김 원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매각됩니다. 김 원장 부자가 같은 땅을 다시 사들인 까닭은 무엇일까? 김 원장은 문제의 땅을 사들여 새로운 투자자를 또 모집했습니다. 학원 특성상 뭐 우리한테는 이걸 뭐 다 개발됩니다 했지만 재매매를 할 때는 이게 분명히 개발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되팔 때는 개발이 된다고 하고 팔았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도 수법이 악랄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땅에 투자한 투자자는 86명. 지난 2년 동안 수익도 없이 은행 이자로만 매달 1,5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모든 부동산에 다 물어봐도 여기는 시세를 할 수가 없대요. 시세를 정할 수가 없대요. 이 땅 자체가. 그다음에 못 쓴 땅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아까 그랬지만 경사지도 있어서 18도라고 하는데 뭐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 경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1도가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경사가 엄청 심한데 한번 넣어볼까요 이쪽으로? 네네. 경사 어느 정도인지 여기 뭐 보이는 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일단 여기만 해도 11도네요. 11도? 요 지금 낮은 부분이 11도 위로 가면 더 할 것 같은데 위로 한번 볼까요? 10걸음만 올라가도 산의 경사는 더 가팔라집니다. 13도네 여기는. 여기 13도. 올라갈수록 더 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위쪽은 기본 무조건 18도가 넘어간다고 봐야죠. 사전에 한번 와봤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그리고 높지가 않아. 쫙 펴지고. 지금 영상으로 보면 뭔가 우거진 것 같은데 되게 나지막하고. 이걸 내가 다 찍어봤어. 네. 나 18도 미만이라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고. 18도 미만이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김 원장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공사도 11도 이상이면 개발이 가능한가요? 11도 이하여야지 가능하죠. 이하면 가능하죠. 네, 11도 넘으면은 안 돼요. 저희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라서 예. 2014년도인가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도 이하로. 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번이나 투자자를 모집한 경매학원. 이들은 왜 같은 땅을 계속 사고 파는 것일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낙찰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작은 건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1억짜리 낙찰받는 것보다 10억짜리가 낫고 10억짜리보다 50억짜리가 자기네가 받는 수수료가 많잖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파는 거에는 무조건 이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 낙찰받는 일종의 총알바지용이에요. 자기네들은 거기서 금전적 이득만 취하면 돼요. 그리고 했다가 재수 좋게 팔리면 또 이득을 취하니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말했지만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지키기 힘든 부동산 공동투자. 과거 김 원장의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정 씨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을 강조해요. 2배 수익이 난다. 그리고 1년 안에 팔 거다. 6개월 안에 팔 거다. 다 사람들이 그 말 믿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매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뭐 인프라나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은 뭐 시간이 지나야지 지가 상승이 된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수강생들이 혹할 부동산을 골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할 뿐 경매학원이 매도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정 씨. 게다가 토지를 구매할 때 받는 대출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n분의 1로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그 낙찰을 받을 때 그 대출을 받을 때 좀 여유 자금 2, 3억 정도 더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가 계속 빠져나가게 놔두는 거죠. 그때 제가 일했을 때 원장님이 했던 말이 그렇게 공동 투자를 해서 대출을 일으키면 은행에서 커미션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게 진짜 수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또 은행이랑 또 뭐가 있나 보다 뭐 그냥 추측만 했었어요. 실제로 김 원장의 경매학원 대출은 충남의 한 농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340억 원에 달합니다. 처음에 이제 공동투자인지는 모르고 처음에 이제 법인 대출이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우리는 그 사업자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출을 취급한 계기가 그렇게 됐고요. 누구한테 소개받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냥 법무사에서 같이 이제 거래하는 법무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나 그리고 회계사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무사에서 우리를 소개를 시켜줘서 처음에 시작은 된 거였죠. 자기가 또 물건으로 SPC 그런 거 모르겠고요. 물건도 좋고 하는데 나중에 경매 진행하더라도 다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가 안 되니까 해주는 개념이죠. 투자자들의 피해와 석연치 않은 대출까지 해당 경매학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원장이 운영 중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죠? 원장님 어디 가세요? 근데 그 약속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 지금 피해자들 제보가 와서 좀 입장 좀 들어봤어요. 대표님
말씀 나누시죠. 말씀 나누시죠. 알려드릴 테니. 아니 나가시죠.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 좀 놓으세요. 여러 문제에 대한 학원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계약서가 뭐 문제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은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공투하신 분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공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기 원장님 입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스탠스는? 최대한 그 회원분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빨리 매각해가지고 돈 빨리 배당을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취재진과 직원이 대화하고 있는 틈을 타 김 원장은 어떠한 해명이나 변명도 없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매학원 측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말하지만 문제의 땅을 매수할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경매학원의 잘못된 사업 방식과 학원 소유권을 둘러싼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2년 전 황나연 씨는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경매학원의 말을 믿고 이 세차장 부지에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그쵸, 너무 작은데요. 처음 와봤는데 너무 작네요. 그 금액에 제가 와보고는 안 샀을 것 같아요. 얼마에 62억 5천이. 네, 이거를 샀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아파트를 거기다가 지어서 딱지 받는다 그러죠? 분양권? 네, 분양권을 노린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기한테만 몇 개만 돌아 편안히 있어도 자기가 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남으면 이익을 나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저는 신경을 끄고 있었거든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수익이 날 거란 말에 70명의 투자자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세차장. 하지만 주변에서는 62억 5천이라는 낙찰가가 너무 높다 말합니다. 저희 KBS에서 샀는데요. KBS에서 나왔는데요. 네. 제가 볼 때도 좀 비싸긴 했어요. 이게 원래는 개인 6명인가 7명 있을 때 우리가 40억 정도의 거래를 하려고 손님이 붙었는데 한 분이 반대를 해서 못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우리 자가경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무슨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42, 3억짜리를 지금 63억에 받는다는 게. 저도 우리가 이거 받고 다 놀랐어요. 문제의 세차장 부지를 낙찰받은 곳은 김 원장의 아들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A라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수익이 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7월 회사는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던 유보금이 떨어졌다며 공동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측에서 그 단톡방을 개설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단톡방을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유보금이 바닥났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돈을 더 각출하겠다. 추가 납입을 요청하는 글이었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는 거죠. 다들 무슨 말인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약 22억 원. 대출금 49억 원의 낙찰 대금을 빼고도 9억 원의 유보금이 있었습니다. 이 9억 원이 사라진 것인데 황나연 씨는 회사의 입출금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매달 빼나갔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이런. 네네네. 세계법인이 네. 출금해 5천만 원씩 나오네요. 5천만 원씩. 네, 계속 출금해 나가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모르는 사이 낯선 세 곳의 회사로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 회사는 필지를 나눠 10억 4천만 원씩을 내고 세차장의 부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 회사의 대표는 과연 누구일까? 회사 이 재산은 지금 분필된 회사 누구 건가요? 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부. 예. 거기 직원들이에요. 회사 100%로 돼 있고요. 제 동생, 여동생입니다. 딸이고. 네. 세 회사는 모두 김 원장의 친딸과 직원들 소유로 김 원장 측은 이 회사들이 새 차장 부지의 대출금을 갚아주어 나간 돈이라 해명했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은행끼리로 바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안 보여진다고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통장에 안 찍히나 그럼 그 내용이. 사실 확인을 위해 새 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 원장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네? 없으니까 나가세요. 아, 있는 거 알고 왔는데 수업한 거 알고 있는데. 저 없잖아요. 이 직원은 새 차장을 소유한 문제의 3개 회사 중 한 곳의 대표입니다. 선생님 그거 하나 있죠. 선생님이 지금 대표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표? 아니 새 차장 그거 지금 끄세요. 끄세요. 끄시라고요. 아니 끄시라고요. 끝까지 취재를 거부한 김 원장의 아들과 학원 직원.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는 학원 경영권을 둘러싼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도 못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죠. 그 주식회사 소유의 물건들. 그래서 사위잖아요. 사인도 완전 끊어졌어요? 완전? 남됐어요? 남보다 더 심한. 과거 경매학원의 서류상 대표는 김 원장이 아닌 김 원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이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 씨가 사망하면서 학원의 소유권이 이 씨의 사위인 최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재정적 위기가 닥쳤고 지난 7월 김 원장은 투자자들을 모아 복잡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한테 모든 등기자 대표를 맡겼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 제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은 불안하지만 변호사 측에서 너무 오랫동안 15년 이상을 그 사람이 그냥 갖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식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까지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걸로 못 뺏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원장님 측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어째 해요. 원인자 제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하지. 그건 기본이잖아. 기본이지. 기본도 안 하면 지금 뭘 따로 그러지. 나이로는 어디다가 팔든지 잡아내든지 하십시오. 아, 배째라 이거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배째 그게 아닙니다. 서류상 대표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김 원장. 그렇다면 사위인 최 씨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저 계획 수석 리플에서 왔어요. 네. 네, 좀 입장 좀 여쭤보러 왔어요. 무슨 입장? 갑작스레 대표가 된 사위 최 씨는 현 사태를 수습하는 데 급급하다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물건에 대출 이자가 미납이 되고 있으면 학원 자체 자금으로 다 대여를 해서 문제 없게끔 이거를 수습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에도 자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원래 투자 계약서에 이제 예치금이 없으면 부자별로 각출을 해서 이자든 뭐든 충당을 하기로 돼 있어 말이에요. 그래서 각출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태에 누가 각출을 하냐고. 그러면 학원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지금 정신을 보고 매각하시자고 하면 그 또한 다르겠다.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이 팔리지 않는다면 쌓이는 이자와 손해는 결국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말합니다. 길거리에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부터 해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라는 세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 컨설팅에 대한 불신도 강해졌고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 행정처 일입니다. 왜? 경매 부동산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서 강제 매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하고 경공매 컨설팅해서 돈도 받아먹고 학생들한테 컨설팅 약정서 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학원에서 이런 걸 한다면 학원법에도 걸리기 때문에 학원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지청에서도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재를 거부하던 김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공동투자 물건은 최대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선정했으며 투자 자금에 대한 의혹도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 경매학원의 투자자 모집에 대해선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단속 근거가 모호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이나 예방이 어려워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투자 결정을 압박한다면 잠시 투자 결정을 미루고 제대로 된 투자처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의 신중함만으로 막기 어려운 경매 부동산 공동투자와 관련해 투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당국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